오늘 영상은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죄와 벌 이야기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한국에서 청소년 필독서로 추천되고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은 잔혹한 사이코패스 살인마와 몸파는 여자가 주인공으로서 청소년용으로서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심리와 구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주기에 오늘날 인류의 고전으로서 널리 권장되고 있다. 아쉬운 것은 만연체로 쓰여진 이 소설은 어른들이 읽기에도 벅차다는 것이다. 하물며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죄와 벌을 읽는다?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죄와 벌 관련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여 대중에게 친숙하게 하려고 한다. 이 영상을 접한 시청자는 이미 올린 죄와 벌 40분 순삭 영상에서 줄거리를 파악하기 바란다. 이번 영상에서는 등장인물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죄와 벌 현장 투어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한다. 소설은 제정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보통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오면 화려한 궁전, 웅장한 성당, 아름다운 정원들을 방문하게 된다. 그런 관광지들은 왕조의 화려한 유산을 보는 데는 좋으나 러시아 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죄와 벌은 서민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로서 러시아 민중들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소설은 1861년 농노제 폐지 후 도시로 몰려든 농민, 노동자, 상인들의 서민 구역에서 일어난 비극적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이 영상은 죄와 벌 공간을 실제로 돌아다니며 소설 속 시대의 아픔을 오늘날 좀 더 현실적으로 느껴보기 위해 만들었다.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과 공간들이 갖고 있는 상징을 이해하려 한다. 또한 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사상을 대강 훑어봄으로써 죄와 벌을 다각도로 보려 한다. 이를 통해 도스토옙스키가 갖고 있던 생각의 편린들을 긁어모아 죄와 벌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도출해 보려 한다. 라스콜니코프는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는 법대생이다. 라스콜니코프는 성이고 이름은 로디온이다. 로디온을 줄여서 로자라고 부른다. 소설 속에서는 라스콜니코프와 로자가 번갈아 사용된다. 라스콜니코프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코패스다. 1960년 미국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사이코가 있다면 1969년 소련에는 폴리자노프 감독의 영화 죄와 벌이 있다 하겠다. 소냐는 라스콜니코프를 도와 회심에 이르게 하는 여인이다. 소냐라는 이름은 지혜라는 뜻을 가진 소피아의 줄임말이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여 창녀가 된다. 성경에서 죄인 중에 대표로 거론되는 창녀가 주인공이라니. 살인자인 남자 주인공과 함께 죄인으로 낙인 찍힌 창녀가 불행을 행복으로 승화시키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마르멜라도프는 소냐의 아버지이다. 라스콜니코프가 소냐와 만나게 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선하고 성실하게 살고 싶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그로 인해 가정 불화를 겪는다. 술집에서 만난 라스콜니코프에게 세상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길밖에 없다고 절규한다. 두냐는 라스콜니코프의 여동생이다. 머리가 좋고 아름다우나 오빠의 학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가정교사로 들어가 일을 하나 집주인에게 추행을 당하여 그만둔다. 루진이라는 변호사와 결혼하기로 약조하는데 이 또한 법대생인 오빠의 앞날을 위한 선택이다. 라주미히는 라스콜니코프의 절친이다. 라스콜니코프가 몽상가적 기질이 있다면 라주미히는 성실의 표본이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열심히 살면 가난도 극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스비드리 가일로프는 두냐가 가정교사로 일했던 집의 바깥 주인이다. 군인 출신으로 부자 귀족과 결혼하여 부자가 된다. 유능하고 부유한 그는 돈으로 두냐의 마음을 사려 하나 실패하자 자살한다. 스비드리 가일로프의 죽음은 라스콜니코프가 추구했던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치이다. 루지는 두냐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다. 두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지방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올라와 변호사 사무실을 내려한다. 이를 위해 지적인 외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가난하여 맘대로 부릴 수 있는 두냐를 얻어 이용하려는 비열한이다. 포르피리는 예심판사로서 전당포 노파 살인 사건을 맡았다. 사건을 조사하면서
라스콜니코프에게 심증을 두게 된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를 기소하지 못하자 직접 라스콜니코프를 찾아가 자수를 권유한다. 알료나는 전당포 노파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수전노로 나온다. 가난한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악을 제거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라스콜니코프에 의해 살해당한다. 리자베타는 알료나의 배다른 여동생이다. 순수한 신앙심을 가진 여자로 나온다. 알료나가 살해당하는 순간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죽는 불쌍한 인물이다. 그녀의 죽음을 자각한 라스콜니코프가 자아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로자는 가난한 법대생이다. 시골에 있는 홀어머니와 여동생은 로자의 학비와 하숙비를 마련해주지 못한다. 그는 휴학한 상태로서 주로 집에 누워있거나 밤에 밖으로 나가 선술집에서 맥주를 마신다. 가난과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고민한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리하여 불행의 원인 제공자 중 한 악당인 전당포 노파를 죽이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한다. 옛날 영웅들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희생을 유발한 것처럼 자신의 행동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힌다. 당시 유럽은 영웅 숭배 사상이 팽배했다. 토마스 칼라일의 영웅 숭배론이 이에 대한 대표 서적이다. 사실 칼라일이 말하는 최고의 영웅은 예수이며 영웅들의 최고의 덕목은 성실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싸워서 이기는 영웅적인 군주나 기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제목과 예로서 거론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는 칼라일의 영웅을 오해하기 쉽다. 실제로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인들은 그렇게 오해했다. 영웅 숭배론에 나오는 영웅들의 예로서 칼라일은 마호메트, 단테, 크로멜,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을 들고 있다. 재밌는 것은 예심판사 포르피리와의 대화 속에서도 영웅의 예로서 마호메트, 리쿠르고스, 나폴레옹을 언급한다는 점이다. 라스콜니코프는 소설 속 논문의 결론으로서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은 포르피리로 하여금 라스콜니코프의 범행 동기가 자신이 나폴레옹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때문이었다라고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후 니체가 등장하여 자신의 책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초인 사상을 설파하였다. 유명한 낙타와 사자와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초인은 순응하는 존재인 낙타에서 벗어나 부조리와 용감히 싸워 맞서는 사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영웅 숭배론에서 인간을 영웅과 추종자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초인과 날종 인간으로, 죄와벌에서 비범한 인간과 평범한 인간으로 나누고 있다. 이런 이분법적인 용어가 세 작품에서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이 재미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은 대개 이 두 작품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어떤 비평가들은 죄와 벌을 해석할 때 니체의 초인 사상을 언급하곤 하는데 그러한 비평은 옳다 하더라도 전후 관계는 분명히 해야 한다. 죄와 벌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보다 무려 18년이나 먼저 씌어진 것이다. 만일 두 작품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면 니체가 도스토옙스키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소설에서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서구주의를 맹종하는 사람들이 갖는 오류라고 보았다. 라스콜니코프 자체가 서구주의를 추종하여 법을 공부하고 독일식 복장을 하고 다니는 인물이다. 즉 도스토옙스키는 비범한 인간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살인을 계획하는 라스콜니코프를 통해 서구주의의 한계를 지적한다. 라스콜니코프는 세상에 가난과 불행이 존재하는 이유를 부조리한 사회 탓으로 돌린다. 부조리한 부분을 척결하면 단번에 가난이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여기서 프리에가 주장한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이 나타난다. 소수가 부를 독점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가 부를 공평하게 나누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상이다. 이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 이전에 유행하던 프랑스의 사회주의로서 도스토옙스키 자신이 이 사상에 심취하여 반란 혐의로 체포된 후 시베리아 유형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 사상을 이렇게 죄와 벌 주인공에게 살짝 투영한 것이다. 라스콜니코프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기로
마음먹는다. 비록 소설에서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라스콜니코프는 일종의 사회주의 혁명가로서의 과업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뾰트르 대제 이래 러시아가 추종하던 서구화가 갖는 한계를 직시한 도스옙스키는 러시아 구원의 핵심은 여전히 기독교적 희생에 있음을 주장한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